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산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개의 법안의 사례를 통해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산업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례는 소위 한류촉진법이라고 불리어지는 법안입니다. 정식으로는 방송 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제2한류를 조성해서 우리 컨텐츠를 세계화하자. 그리고 한국방송영상진흥원이라는 것을 법정기구화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하고 5년간 쓸 수 있는 돈을 약 한 430억 정도 방송 교류 촉진 기금으로 조성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요. 결국 법안은 무산됐습니다. 그럼 왜 제가 반대했는지를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국가의 자존심 영역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자신의 컨텐츠를 더 많이 수출하고자 공식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관을, 그것도 정부의 직접 산하의 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라들의 그 국민들의 반응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한류촉진법과 같은 움직임은 혐한류, 항한류와 같은 거센 반발로 이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오히려 강력한 그 대상 국가들의 반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이 뭐냐? 법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문화부라는 특정 부처에 예산을 주고 그 문화부가 이런 컨텐츠 산업의 진흥의 주무부처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충분히 특정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방송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주무였던 방송위원회라든지 또 그것을 조성하고 하는데 관여했던 정보통신부 또는 기획재정부 여러 부처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웠던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부처 간의 갈등도 하나의 이유고요. 결국 세 번째는 과연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문화의 컨텐츠를 창작을 활성화하고 해외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을 넘어서서 이 정도로까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부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직접적으로 나서는 순간 오히려 이 문화라는 아주 묘한 자존심의 영역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러한 법안 입법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서는 반한류의 기류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것이죠.